자의 또 애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이분도 이런 애환이 있을까요?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기자, 새해 런던 분위기 어떻습니까? 차분한 가운데서 조용히 일상생활을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소식이 이곳 런던 시민들과 영국 시민들에게 가장 큰 화두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9만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더욱 주변에서 확진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19 확진이 돼도 감기로 치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봉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일상생활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똑같이 조용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국은 좀 이 코로나를 대하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었으니까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첼시의 홈구장인 영국 런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리그컵 4강 1차전 첼시와 토트넘의 1차전 격돌이 있었습니다. 이제 첼시가 2대0로 승리를 했는데요. 전반 5분에 첼시의 스트라이커인 하베르츠가 먼저 골을 넣었고요. 전반 34분에 이번에는 그 벤 데이비스, 토트넘의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가 좀 어이없는 불운의 자책골을 넣었어요. 이제 같은 수비 동료 선수인 탄강가 선수가 이제 헤더로 클리어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데이비 선수 못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2대0으로 이제 토트넘은 0대2로 패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출전을 했지만 후반 34분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34분에 교체되어서 나갔습니다. 이건 정규 리그는 아니고 리그컵 4강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기자, 혹시 그 경기를 현장에서 보셨나요? 네, 어제 현장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부럽다, 부러워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긴 했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이 100%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의 공고사항이 실내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은 바깥이라서 대부분의 관중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저를 비롯한 그리고 태국 기자라든지 일본 기자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 온 동아시아 계열의 그런 관중들만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봤고요. 크게 경기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상관없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선수들이 계속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에 종종 한 번씩 경기가 취소되거든요. 아스날과 리버풀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도 취소됐고, 또 이곳 시간으로 금요일에 열릴 예정인 첼시와 토트넘의 6시부터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취소 경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건 기자와 영국에서는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약간 조금 딜레이라고 하죠. 네. 약간 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이거 콘테 더비 아닙니까? 네, 안토니오 콘테 현 토트넘 감독, 네. 손흥민 선수를 아주 아끼는 이 감독이 잉글랜드에서는 원래 첼시에서 처음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첼시에서 우승을 시켰던 그 감독이 바로 그 사람인데, 첼시와 적에져서 맞대결을 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콘테 감독이 예전 팀에 완패를 했고요. 이 첼시가 토마스 투헬 현 감독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서 사실 정상 전력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잇몸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절묘하게 콘테 감독이 꼼짝 못하는 전술을 써가지고 전반전 토트넘이 슛을 하나도 못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첼시와 아스널을 거친 그 전설적 선수인 애슐리 콜이라는 네. 잉글랜드 대표 선수 출신의 해설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토트넘은 아스날이나 첼시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아무리 콘테 감독이라도 팀을 바꾸는 건 오래 걸리니까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아주 의기양양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내심만 가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안 된다는 말은 안 하네요. 네. 네. 이건 기자가 보기에는 토트넘의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팀 스쿼드의 밀도가 상당히 얕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은 지금 수비의 가장 핵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릭 다이어 선수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 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왔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다이어 선수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못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전에 이제 콘테 감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련해서 2가지의 이슈가 있다. 2명의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무래도 다이어 선수가 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탄강가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린 선수라서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냈고 또 뭐 도어티도 투입을 했습니다만 도어티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첼시라든지 뭐 위에 있는 맨시티라든지 이런 팀들에 비해서 토트넘이 그 팀 스쿼드가 그러니까 대체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적 시장에서 뭔가 팀 전체를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군요. 뭐 손흥민 선수에게는 우승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했습니다. 이 리그컵이라는 게 그 메인 스폰 이름을 따서 카라바오컵이라고 불리죠. 네네. 예, 예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예. 뭐 탄참 박지성 선수가 뛸 때는 칼린컵이라고 맞습니다. 불렀던 거랑 맞습니다. 같은 대회예요. 네. 그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주요 대회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본 걸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 무대에서는 토트넘에서 각종 대회 준우승만 3번을 했고 우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네. 국가대표에서도 우리는 물론 아시안 게임 우승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프로 축구계에서는 아시안 게임 우승을 잘 안 쳐주거든요. 뭐 어떤 피파 주간 대회,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그런 대회를 쳐주지.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축구계 기준으로는 무관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카라바오컵이 제일 우승할 확률도 높고 다른 강팀들이 힘을 뺍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려볼 만하다. 특히 우승 청부사인 안토니오 콘테와 함께라면 이번에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는데요. 좀 상당히 어려워졌죠. 예. 별명이 재밌습니다. 우승 청부사요. 예. 콘테 감독은 우승 경험이 아주 많죠. 이건 기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새해 첫날부터 아주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심 기대를 좀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도 4경기 연속골을 놓고 그 다음에 한 경기 또 뭐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 공격 포인트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첼시 원정에 가서 완전히 상대 수비수의 집중 견제에 꽁꽁 묶였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첼시가 토트넘의 그런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해리케인 선수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볼을 일단 먼저 차단을 했고 전방 압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토트넘의 수비수라든지 미드필더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골이 아예 들어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 보였고 그 대신에 그래도 그 리그 경기에서는 1월 1일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리그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와포드와의 경기 여기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좋은 또 크로스로 또 1대0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첼시와의 경기에서 좀 아쉬움을 훌훌 털고 FA컵이라든지 다시 다가온 리그컵 2차전 준결승 2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첼시가 말이죠. 루카쿠 선수 인터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루카쿠 선수가 자기 소속팀인 첼시를 또 투엘 감독을 네. 저격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 특이한 게 루카쿠 선수의 말이 폭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루카쿠 선수의 뭐 휴대전화를 뭐 훔쳐다가 폭로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루카쿠가 직접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팀과 감독에 대한 나쁜 말을 마구 해댄 거예요. 되게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 선수가 그 미국 힙합 레이블 소속이고 래퍼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좀 힙합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스라고 생각한 건지 아무튼 이런 일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고 팀에서 완전 제명될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구단 공식 루트를 통해서 아주 싹싹 비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경기에 복귀한 겁니다. 근데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루카쿠가 한 경기 쉬고 와서 엄청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토트넘을 상대한 꼴이 된 거예요. 루카쿠는 엄청 체력도 많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사고를 쳤으니까. 그렇죠. 토트넘 상대로 정말 잘했습니다. 네.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뛴 루카쿠 선수였고요. 일단 뭐 사과는 했지만 이 영국 첼시 팬들이 보통 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기자, 그 루카쿠의 발언을 첼시 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이제 어제 경기를 앞서서 첼시 팬들 몇 분을 만나봤거든요. 루카쿠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면 떠나면 되지 않느냐. 루카쿠 계약 해지하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한번 봐주자. 사과를 했으니까 봐주자라는 분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경기 전에는 약간 화난 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루카쿠가 경기장에서 물론 이제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좋은 모습, 좋은 경기력도 보여줬고 또 경기 끝나고 루카쿠 선수가 이렇게 이제
그 관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리고 막 박수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팬들도 아 그래 루카쿠 그래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남이냐라는 식의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박수 쳐주면서 약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뭐 토트넘과 첼시가 준결승 1차전을 치렀고요. 다음 대진은 어떻습니까? 네, 리버풀과 아스널 이 두 팀이 또 다른 준결승을 갔거든요. 네. 그런데 리버풀이 지금 코로나19에 선수단이 정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내일 새벽에 하기로 했던 준결승 1차전을 연기했습니다. 결국 연기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밀린 거죠. 오는 14일 안필드 리버풀 홈 경기장에서 1차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전은 21일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즉 아스널 홈에서 2차전을 갖게 됩니다. 리버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이건 기자 어떻습니까? 리버풀이요? 네, 일단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알리송 베커 골키퍼 그리고 조엘 마팁 여기에 로베르트 피르미노 선수가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르겐 클롭 감독이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했고요. 그때 이제 그 자가격리 때문에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 아예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는 린데르스 수석 코치가 클롭 감독을 대신해서 팀을 이끌었는데 이 린데르스 코치마저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늘 경기가 이제 열린다면 네. 클럽 감독도 없고 린데르스 코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뻔했습니다. 여기에 뭐 티아고라든지 미나미노, 오리기, 필립스, 엘리엇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또 플러스 여기에다가 마네, 살라, 케이타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대회 출전으로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팀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11도 사실상 꾸리기 힘든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왜 그럽니까? 이건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팀 전체의 지금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이제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를 주말 이제 월요일에 치렀는데요. 자신들의 안방에서 울버햄튼에게 42년 만에 졌습니다. 0대1로 졌는데 결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도 그냥 맨유가 아무것도 못하고 울버햄튼한테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가 않았고 팀 내에서도 선수 11명이 이 맨유라는 팀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좋지가 않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지금 완전 최근의 모습에 좌절했고 완전 특정 팀 동료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팀 전체 내분 분열 그런 모습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몇 위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7위입니다. 중상위권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네,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8위거든요. 예. 한 계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메뉴가 감독 교체 이후에도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네, 랑닉 감독이 부임한 뒤에 사실은 3승 1무 1패예요. 그러니까 앞서 4경기 3승 1무 하다가 이번에 첫 패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승점 획득, 성적만 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길 때도 이기긴 하는데 그 경기력이 별로 안 좋다.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전술이 너무 모험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첫 패배를 통해서 저 전술 아닌 것 같다라는 비판이 확 터진 거죠. 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맨시티의 독주 외에는 다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닙니다. 이번 시즌 유럽 리그들 특정 팀의 선두 질주가 돋보인다는 평가인데요. 새해를 맞이한 유럽 빅리그들의 판도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이건 김종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 김종용 기자, 또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그 겨울 방학에 들어갔던 유럽 리그들 이제 다 재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일에 발렌시아와 에스파뇰의 경기를 했거든요. 이 경기를 시작으로 재개가 이제 됐고요.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 A, 그리고 프랑스의 리그 앙 등등 모두 다 이번 주 주말부터 재개를 하면서 다시 한국에 계신 우리 축구 팬들이 밤을 샐 그런 날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기분 좋은 밤샘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 팀이 선두를 하고 나머지 팀이 약간 조금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라리가의 경우에는 원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2강 체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의 절대 1강 체제입니다. 반면 이제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10월, 11월은 거의 망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비 감독이 감독으로서 돌아온 뒤에 많이 살아나서 지금 5위까지 올라왔고요. 점점 더 올라오면 3, 4위도 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까지 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절대 강자 바이에른 뮌헨, 프랑스의 절대 강자 파리 생제르맹, 또 세리아에서도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인테르 밀란 다들 독주 중입니다. 뭐 코로나19라는 대형 변수가 있어서 리그 판도에 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는데요. 이건 기자, 그 코로나19가 변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와 마찬가지로 뭐 독일 분데스리가라든지 리그 안 같은 경우에는 뭐 선두 독재 체제는 독주 체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승점 43으로 1위인데 2위 도르트문트와의 승점 차가 9점 차거든요. 이 9점 차 그렇게 쉽게 뒤엎어지지 않을 것 같고, 프랑스 리그 안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승점 46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 3위인 니스, 마르세유와 승점이 13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점 차이도 파리 생제르맹이 4연패하고 나머지 팀이 4연승 해도 못 뒤집는 차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판도를 어쨌든 뭐 바꿔놓을 변수가 있다면 뭐 코로나도 아니고 이적 시장 정도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축구는 이적 시장이 크게 2번 열리니까요. 시즌 시작 전 여름에 한 번 열렸었고, 시즌 도중에는 이 1월 한 달 동안 보통 열립니다. 그래서 이 이적 시장에서 전력을 보강하느냐 혹은 선수를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남은 시즌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르셀로나의 부활 가능성도 바로 선수 영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던 스페인 대표 공격수 페란 토레스가 지금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데려오면 부활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메시 선수가 떠날 때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경영을 좀 엉망으로 해서 그 재정상의 선수 영입 요건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페란 토레스 일단 샀는데 만약에 장부를 몇 명 선수를 방출해서 맞추면은 완전히 사는 거고, 못 맞추면 환불해야 을 된다. 이런 상당히 한심한, 웃지 못할 한심한 꼴이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기자, 어쨌든 유럽 현지에서 지금 가장 관심 모으고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관심을 모았고 아마 미래에도 관심을 모을 선수, 바로 도르트문트의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인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도 역시 홀란 선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홀란 선수의 거치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래퍼가.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부산 블라우비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계속 빅클럽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과 아스널이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겨울에는 그 두 클럽 모두 이 블라우비치 선수를 아마 못 데려갈 것 같다. 결국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뭐 다 익숙하네요. 네. 혼란 속의 혼란 선수, 두산 선수, 아는 두산인가요? 네. 그리고 은바페 정도가 지금 굉장히 핫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를 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장 겨울에 팀을 가시적으로 옮긴 선수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황희찬 선수가 현재 올버햄턴으로 임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올버햄턴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영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 최근에 그 이탈리아 강호인 나폴리가 김민재를 노린다는 소식 때문에 많이들 화제를 모았었는데 현재 소속팀인 페네르바체가 싸게 보낼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조심스러운 예상으로는 아마 이번 달은 힘들 것 같고 다가오는 여름에 이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기자, 토트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토트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C밀란이 뛰고 있는 뭐 프랑크 캐시에라든지, 특히나 또 울버햄튼의 그 근육맨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이탈리아 이적 시장 전문가가 그 안토니오 콘테 감독,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 다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전문가가 최근에 이제 여기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서 아마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큰 영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팀을 바꿀 수 있는 큰 선수가 없기 때문이고 여름에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적 시장 선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이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울버햄튼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황희찬의 지금 소속팀이잖아요. 근데 가와베 하야오, 일본 현역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가와베 하야오를 울버햄튼이 영입을 했다고요? 네, 깜짝 영입인데요. 지금 그 가야베 하야오 선수가 스위스 팀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울버햄튼과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3년 반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산프레체 히로시마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가야베 하야오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하지만 나머지 반 시즌은 계속 뛰고 있던 스위스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계약은 했지만 바로 임대 형식으로 스위스로 다시 보내서 나머지 반 시즌을 뛰게 하고 여름에 완전히 데리고 오겠다라는 약간은 좀 재미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뭐 가와베 하야오 선수는 여름이 지나야 볼 수 있겠군요. 네,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완전히 안 되고 임대했다 떠나면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선수는 겹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제 뭐 겨울방학 끝났으니까 휴식 중이던 우리 유로파 선수들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다가오는 주말 일정 쭉 열립니다. 일단 토요일 밤 10시에 이강인 선수, 토요일 밤 11시 반에는 이지성 선수와 정우영 선수의 독일 경기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요일 밤 11시에 우리 토트넘의 수성민 선수와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 경기가 나란히 열립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이 모든 경기 일정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바로 전날에도 취소나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다 염두에 두시고 전날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네. 이제 괜히 밤을 샜다가 왜 안 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거 뭐 토요일에 약속 다 취소하고 어차피 뭐 밤에는 못 하니까 자 이제 TV로 축구 볼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이거 그 전날에 확인 못 한 겁니까? 그렇죠. 치킨을 시켰는데 괜히 치킨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기자, 영국 현지에서 뭐 오미크론 변이 많다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 이야기는 365일 항상 재밌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